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예스티입니다. 그러니까 예스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만큼 중소형 기업이고 그리고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DDR5 같은 경우는 엑시콘을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SRC의 전력 반도체에서는 이 예스티가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SK 이제 와이퍼, 그러니까 SK가 아니죠. SIC 와이퍼, SIC 뭐 링, 와이퍼 링,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은 꽤 있어요. 뭐 SK 실트론에서 생산하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에서도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죠. 특히 TCK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의 이제 SIC 반도체 웨이퍼 링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SIC 전력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예스티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예스티가 아니라 예스티의 자회사 중에 하나죠. 바로 예스 파워 테크닉스입니다. 일단 ST가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스 파워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BYD라던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대차 이런 기업들과도 공급 계약을 이제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BYD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 규모도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는데 대략 한 500억 원이에요. 500억 원 정도의 이제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 추후 더 늘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ST가 3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500억이면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현재 매년 이제 500억 정도, 아니면 1,5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액을 올렸던 회사이고, 영업이익이 2017년도 이제 가장 전성기 때도 200억이 안 돼요. 157억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YD와의 그런 500억의 계약 규모만 봐도 꽤나 큰 규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다른 기업들과도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밝히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는 예전부터 SIC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SIC 전력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려고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스파워 테크닉스와 협력을 하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와 SK그룹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협력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SIC 반도체예요. SK 실트론이 웨이퍼 링을 만들고요. 그것을 받아서 ST가 SIC 전력 반도체를 만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S파워 테크닉스죠. S파워 테크닉스에서 이제 S파워 테크닉스에서 이제 SIC 전력 반도체를 만들면 그것을 현대 자동차에 이제 좀 수주를 해주는, 그러니까 발주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T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 현재 투자를 하고 있죠.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었고, 현재 10% 이상 수익 중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10% 이상 수익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뭐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 뭐 매수해라, 뭐 투자해라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곧 변곡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어,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드리는 겁니다. 일단 SI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의 이제 배터리와 모터에 이제 주로 쓰이는 반도체이고, 조만간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올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반도체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쪽에서 이제 인버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쓰이고 이제 반도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제 SI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뭐 인피니온, 독일의 인피니온, 뭐 네덜란드의 NXP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상 최대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대한민국에서는 S파워 테크닉스가 유일하고, 그리고 SIC 반도체만을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SIC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반도체보다 초고전압, 초고열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S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가 이제 워낙에 좀 출력이 좀 높다 보니까 초고전압과 초고열에 이제 버텨야만 되는 것인데, 이게 해결책으로 SIC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도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대차가 지난 수년간 이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SIC 반도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뭐 BYD와의 그런 협력을 할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소형짐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테슬라가 채택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SiC 반도체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SiC 반도체를 채택함으로써 주행 효율성을 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그런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태양광의 인버터 쪽에서도, 그러니까 전압을 기존의 전기 에너지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데, 이때 쓰이는 반도체가 SiC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그런 주이기 때문에 ST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상장했다면 예스파워 테크닉스에 웬만해서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겠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ST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ST 같은 경우는 이 SiC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단 기존의 이제 OLED 장비라던가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었어요.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는 꽤나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이기도 했고, 그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꽤나 좀 우상향을 그려주는 그런 핵심 장비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략 3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죠. 3년 동안 10배 이상 오르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도 저는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재무제표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보통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5% 내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T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요. ROE는 30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해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로써 이제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것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2011년부터 삼성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동향을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두 번째 2017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는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핵심 모듈 장비를 이제 좀 수주를 한다거나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OLED라든가 반도체 장비를 이제 수주를 맡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다시 와야 되긴 해요. 그래야지만 ST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ST에 대한 투자를 접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SiC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SiC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도입을 시키고 있고 BYD도 도입을 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이제 메이커들이 이제 이쪽에 대한 채택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역시나 좀 이쪽에 대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는 뭐 NXP라던가 아니면 인피니온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저는 NXP에도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저는 이것을 다 먹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계좌를 좀 많이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80% 이상, 70%에서 80%뭐 그 정도의 수익을 이제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많은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꽤나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ST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SiC에 대한 그런 수혜 정도가 점차 커진다면 ST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스파워 테크닉스가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SiC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MCU를 이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SiC 전력 반도체만 본다면 저는 ST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투자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ST의 이제 분업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의견을 좀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S파워 테크닉스가 아니면 깡통 회사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러든 말든, 네, 저는 그러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만약에 이제 투자 사이클이 진짜로 온다면 ST 역시나 지난 사이클에서 10배 이상 올랐던 것처럼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T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양아치 기업이라고 하죠. 저는 이런 기업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정말 안 좋아합니다. 뭐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투자를 웬만해선 지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NXP를 매도하고, 그 이후 NXP는 굉장히 잘 갔죠. 근데 NXP를 매도하고 ST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도 ST로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9년에 이제 대규모 전환사채가 있었죠. 200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보통의 전환사채를 하면 타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타 투자 회사, 뭐 사무 펀드 이런 쪽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ST는 대표가 네, 분량을 가져갔어요. 대표가 이제 40% 정도, 그러니까 80억 원의 이제 전환사채를 가져갔고, 이 전환사채를 전부 다 주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만큼 대표가 사비를 털어서 ST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굳이 ST가 좋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을 거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럴 일이 없는 것이고, 보시면 전환사채가 이제 발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대표가 전부 다 이제 지분을 가져갔어요.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40%에 이르는 물량을 100%다 받아간 겁니다. 다시금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변곡점이 곧 다가오고 있고, 저는 사실 ST에 대한 그런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믿지 않아요.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전환사채 발행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쪽에 대한 투자 사이클, 그러니까 OLE라던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ST 입장에서도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항상 밥 먹듯이 했던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두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이제 좀 다가올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 번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19년도에 중국의 한 회사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150억 원 이상의 이제 납품을 좀 진행했었고, 그런데 이제 장비 회사에서 돈을 안 줬어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송으로까지 끌고 갔고, 이제 결판이 났어요. 네, 장비 회사에서 이제 90% 이상, 그러니까 136억 원 정도의 그런 배상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결판대로라면 올해 안에 이제 136억 원의 투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에 그대로 영업 손실로 찍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수익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꽤나 좀 고무적인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도 이제 네, 조금 좀 빗나가는 이유이긴 한데, 이제 이게 윤석열 대선 후보의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물론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먼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드리는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만약에 변곡점이 곧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변곡점이 생긴다면 지지라인을 봤을 때 그 2라인 때, 그리고 2라인 때를 시작으로 2라인 때까지, 그리고 13,000원 라인 때에서 9,000원 라인 때까지는 꽤나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인 구간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대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 변곡점에서 하락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한다면 다시는 안 오는 자리겠죠. 이것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라인 대를 잘 지키고 있어요. 이 라인 대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13,000원 라인 대에서 9,000원 라인 대까지가, 지금 보시면 이 지지 라인을 흡수를 주면서 이탈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지 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는 면에서 이런 좀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라고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길게 봤을 때에도 바닥을 이렇게 두 번 형성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점을 높여준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EST, SRC 반도체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